네. 어느 시청자분께서 경기도 문화의 전당 광고가 첫 번째 나가던 날 아마 8월 5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데 다 좋은데 오디오 경기도 문화의 전당 뭐 이런 오디오가 입혀져 있지 않아서 팟빵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뭔가? 웬 음악 소리만 쭉 나다가 끝나나?'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굉장히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시다 싶어서 제가 경기도 문화의 전당 측에 그런 시청자분의 뜻을 오롯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지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디오를 좀 입혀서 다시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작업이 좀 길어집니다. 저는 아주 세부적인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필름에 광고 CM 필름이라고 그러나요? 필름 파일에 영상에 뭐 성우나 또는 목소리 좋은 사람이 또는 뭐 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경기도 문화의 전당 이렇게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꽤나 오래 걸리네요. 아무튼 좀 그 점은 고치도록 하겠고요. 정치 데스크 늘 깝깝한 얘기가 오갈 때가 많아서 데스크를 봐주는 양정대 위원도 답답할 테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양 의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가 좀 되게 오늘 바쁜 모양이죠? 이게 좀 몰리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논설위원실에 올라가면 맨날 신문이나 보고 쭉 기대에 앉아 가지고 책상에 발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쉬는 데인 줄 아유, 알았어요. 제가 논설위원을 아유, 못 해 봐 가지고. 그것도 옛날 얘기 아닙니까? 맞아. 제가 햇병아리 기자 때 차장인가 우리 부장 지시로 뭘 이렇게 문서인지 뭐 자료를 하나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논설위원실에 노크를 하고 경건한 채 들어갔는데 물론 석간이니까 오후에는 좀들 쉬시겠지만 낯술들도 한참 불쾌하게 해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책상에 다리 뻗고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시고 뭐 또 책 보고 쓰고 아무튼 그랬는데 논설위원실은 이런 데구나. 이렇게 한층 차인데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나 아주 병아리 때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논설위원실이 아주 젊어졌고 옛날과는 달리 보도국 못지않게 일량도 많고 써야 할 것도 많다는 거 압니다. 얼마 전에 참 우리 양 기자가 양 의원이 어, 특종 아닌 특종에 버금가는 그거 하나 썼어요. 지평선인가의 반일 민족 반일 종족주의. 그게 왜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칼럼 한번 썼죠. 네, 네네. 그게 그만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그래가지고 친일 논쟁 이거를 불러일으키는데 저는 그 뭐라 그럽니까? 놀이쇠? 아니 방아쇠? 뭐라 그래요? 격발시키는 거. 뭐, 근데 아니 그런 것도 몰라요? 사실, 예, 격발시키 뭐, 저도 잘 아니 겸손을 하려고 단어가 애쓰시지 딱 생각이 말고 안 나는데, 네. 예. 아무튼 큰 역할을 했어요. 그 지평선 원고가. 아, 사실 제가 역할을 했다기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그때 민정수석에서 그만뒀을 때인가요? 구역질 나는 그거? 네, 그거를 인용하면서 조금 더 알려진 거고, 사실 단일 종족주의 책의 노이즈 마케팅은 오히려 조국 후보자, 음. 법무장관 예. 후보자의 역할이 더 컸다.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예. 컸던 것 같고, 뭐 어쨌든 사실 그 이영훈 전 교수 포함해서 그 예. 저자들이 이 한국일보에 인세의 일부를 기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 조국 교수가 양 의원의 지평선 원고를 인용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쓰면서 구역질 난다라고 썼기 때문에 확 퍼진 건 맞지만 조국 교수가 인용할 글을 양 의원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원 소스는 양 의원이죠. 자, 이런 거 가지고 선대하고 따지지 맙시다. 네. 자, 또 첫 얘기가 조국.
조국 후보자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어요. 그냥 계속 네. 뭔가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더라고 그러고 조국자만 들어가면 뭔가 있다 싶고 자꾸 후비고 헤집고 이러는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후보자 본인이라기보다는 가족, 그중에서도 특히 딸의 대학에 들어갈 때 자료로 냈던 논문, 뭐 네네. 제1 저자라고 했던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떤 논문인데 제1 저자가 됐는지 저도 참 궁금은 한데 여기에 모아진다고 봐야겠죠. 위장 이혼 여부는 그 전 재수 씨의 호소문으로 상당 부분 좀 불식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래 보입니다. 실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연일 의혹, 논란, 뭐 문제제기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사실 조국 후보자 본인과 관련해서 혹은 본인의 뭐 그 정책 혹은 이념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딸 문제에 지금 며칠 전부터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예. 특히 이제 딸과 관련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이 대학 입시 문제하고 직간접적으로 좀 결부가 된 측면들이 있어서 이게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드러나고 있는 일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지금 국민적인 공분 또 국민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이 꽤나 지금 큰 상태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이 영어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에 지금 장학금을 이 도처리 유급을 당한 상태에서도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 외고든 또 고려대 이공계든 그리고 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이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반적인 입학 과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같이 겹치면서 그 TV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나왔었던 예. 그 상류층들의 이 좀 입시 관련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게 아니고 실제 현실에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은 있었는데 이게 결국 드러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쨌든 좀 국민들 사이에서 또 젊은 층 그리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또 그 부모님들 뭐 포함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 이렇게 지금 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한 10년 전쯤까지는 아들의 병역 문제가 아주 인화성 강한 휘발유 드럼통이었다면 요즘은 입시,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입시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왜 이런 식의 경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회의감이 아마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생들이거나 매 한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적 그렇죠. 네. 특별하고 쉬워 보이는 방법으로 선망하는 대학들 중에 하나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갔고 뭐 이러니까 인제 자꾸만 팩트 관계를 일단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 의혹이나 이런 불만 이런 게 커지는 거죠. 오늘 뭐 조국 후보자 본인도 그런 국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질책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네네. 자, 그 제기되는 의혹들 중에 적지 않은 경우 특정 부분이 과장되거나 과장 또는 일부는 아예 왜곡이 됐다 이런 네네.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팩트에 입각해서 가릴 건 가려보자 이런 작업도 필요해요. 좀 짚어 그렇죠. 주시죠. 사실 언론의 가장 큰 역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하면 네.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비판의 기능이지만 그 감시와 비판이라는 게 사실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론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하고 그 제기됐던 의혹 또는 스스로 제기했던 그 의혹을 검증해 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지금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저 역시 좀 다소간의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문제의 핵심은 이런 지적이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 측이나
또는 조국 후보자를 염호할 수밖에 없는 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의혹이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 이거는 합법이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라는 합법 불법의 그 잣대만으로 음. 이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정서를 놓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청문회를 열어서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게 최선이겠지만 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략적으로 지금 청문회를 지연시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사실 청문회가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문회 거치고 나면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든 말든 임명권자가 임명을 강행하고 나면 결국 이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불신이 사실 과거 정부 때부터 지금 계속 누적이 되어 온 사였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본인이 이런저런 비판적인 사회 상황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대목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또는 확인되고 있는 그 딸의 입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상황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사회 지도층, 고위층 이런 부류의 좀 내부의 논리만 작동하는 그러니까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런 부분 그런 뭐 얘기가 정말로 무색해질 만큼 이런 돈과 권력과 또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부유층만의 이런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부의 대물림이 결국은 제도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사람들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든 의혹이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실존하는데 실제하는데 이거를 이건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이었다라는 그 잣대만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는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사태 심각성을 좀 모르거나 아니면 좀 외면하는 그런 것 예. 아닌가 싶습니다. 좀 뭐 제안을 굳이 드리자면 네. 사실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실관계가 논의가 되어야 맞는 거고, 우리 국민의 이 민도를 감안하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그 상황에서도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국민들의 반발을 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사실 우리 국민들의 민도가 높아진 게 사실인데 네. 어쨌든 지금 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하자면 이 조국 후보자가 기자회견이든 혹은 기자 간담회든 또는 대국민 호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관련 의혹에 대해서 뭐 좀 자료도 준비하고 사실관계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하고 또 해명하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기할 수도 있다. 좀 음. 이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날짜조차 못 잡히고 있으니까 네네. 청문회장에서 설명하고 해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전에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을 가지런히 리스트업을 하고 조국 후보자가 뭐 기자간담회든 대국민 설명회든 아무튼 어떤 식의 직접적인 소통 채널, 방법을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얘기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뭐 충분히 설명하고 말씀드리겠다라는 게 예.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지만 네네.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청문회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예. 더군다나 지금 밖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어대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뚜렷한 그런 문제 제기들도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입시 문제의 휘발성을 감안을 하면 네. 이게 사태가 좀 전혀 예상치 못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는 청문회장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정말 언제까지 청문회가 늘어질지는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건 그렇죠. 인사청문회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그렇죠. 사실상 법 위반인데 예. 이건 뭐 자유한국당이 뭐 지금 뭐 법 위반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로서는 실기하지 말고 차라리 청문회를 그냥 백년 하청 기다리느니 어느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양 의원 말씀은 지금쯤이다 아니면 늦는다 이런 말씀 취지로 얘기하신 걸로 들었는데 뭔가 대국민 직접 소통을 통해서 더 이상 확산되는 그리고 또는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식의 또는 폐륜적인 인격 살인적인 무차별 폭력 이런 것들에게는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방송을 조국 후보자가 보기를 아마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양 의원이 뭐 그런 걸 그렇겠죠. 칼럼을 한번 쓰시죠 뭐. 아니, 자, 저는 자유한국당 이번 예, 주말에 예. 장애투쟁 해요. 네네. 그런데 리얼미터인가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60% 전국 고른 지역에서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이 판국에 무슨 장외투쟁이냐 그러면서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높은 것도 봤는데 네네. 그건 이제 그 뉴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보좌진들이 이렇게 불만이 크다. 왜 그렇대요? 밖에 나가면 힘드니까? 이게 정말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없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주말에 장애 집회 하겠다는 게 지금 내일 모레 24일인데 네.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지금 장애투쟁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 청문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이 여러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야당으로서 역할들을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토요일 날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하니 지금 청문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각 의원실의 이 실무 책임자들, 이 보좌진들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이 장외투쟁을 하면 뭐 대체로 예상은 하시겠습니다만 이 정당들이 장외투쟁을 할 때 의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그 의원실의 보좌진들도 참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데 그 중요도 지금 현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에게는 사실 장외투쟁, 국민적인 지지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감행하는 건 사실상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실무자들한테는 음흠. 이건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죽으란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당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정말로 보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전략이 없는 건 고사하고 이게 정말 눈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 당내 불만과 비판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특히나 이제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법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 결산과 함께 이 국정감사도 준비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인사청문회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회관은 보면 뭐 새벽 1시, 2시는 물론이고 거의 날밤 새는 의원실도 되게 많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장애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전국적으로 이 심지어 야당 지지층에서조차도 음. 지금 뜬금없는 장애투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판에 이걸 강행하겠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힐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 비판적인 흐름 여론만큼이나 이 음.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불만 이것도 갈수록
이 비등해지는 것 같고 이거 자칫 임계점을 넘어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 대표가 자기 집안에서조차 집안의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보좌진들이라고 그렇죠. 하면. 사실 핵심적인 예. 위치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람들이죠. 약간의 얼굴마담 성격도 좀 있긴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계산 속이 빨라서 황교안하고 어디까지 같이 가고 어디서는 틀어져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다 하고 당대표가 의원 하나하나를 통할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옛날 총재 김대중, 김영삼 총재 시절에나 가능했을 거고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집안에 지금 한 집안의 실무 일꾼들조차 부하가 들들 끓는다. 그러면 황 대표가 리더십이 계속 추락하고 나중에는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에 취임한 네. 이후로 사실 황 대표가 보여온 행보라는 게 사실 정치적인 이 좀 정치권 주변에서 이 오랜 기간 활동했었던 그리고 지금 의원실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실무자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 황 대표의 이 정치적 기반이 아예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황 대표가 좀 더 이 당 내부의 상황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살피고 뭔가 전략을 준비할 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와 지금의 중차대한 시점 그리고 여러 가지 안팎의 요소들을 고려해서 현 정권과 궤를 같이 하는 정권이 다음 선거에서도 이기는 게 좋겠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마음속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스맨인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담당 논설위원 양정대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